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최민수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PT 면접 주제, 시사, 상식,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계속 그 MZ세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MZ세대에 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닝아웃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미닝아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MZ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뭐 약간의 불매운동 비슷한, 아니면 현명한 소비운동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미닝아웃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을 했고 또 이런 대표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닝아웃이라는 단어, 이게 영어에서 딱 이런 고유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성어다 라는 느낌 당연히 드시겠죠? 네, 미닝아웃이라는 것은 합성어이고요, 영어의 meaning이라는 단어랑 coming out, 이 두 개가 합쳐져서 meaning-out,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조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미닝아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신념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소구 방식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이 좀 격화되었을 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이렇게 번져 나갔었던 게 있는데요, 이런 사례처럼 나의 신념을 온라인 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위를 미닝아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미닝아웃이라는 것은 나의 이런 신념 같은 것을 단순히 제품 구매나 아니면 뭐 제품 불매에 그치지 않고 SNS 같은 데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로 발전시키는 그런 일종의 소비자 운동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닝아웃의 특징은 단순히 과거처럼 그냥 불매 운동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적극적인 자신들의 의지나 신념 등을 표출해서 사회적인 관심이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소비 행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닝아웃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냐,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SNS의 발달입니다. SNS가 과거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의지를 표출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그런 좀 더 활성화된 그런 계기가 첫 번째의 이 SNS 발달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MZ세대의 등장입니다. 이 SNS를 가장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MZ세대이기도 하고, MZ세대가 이제 점차 사회적인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서 자신들이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표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SNS랑 같이 만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ESG나 친환경 그런 운동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과거보다 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자신들이 가진 의지나 신념 등을 적극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슈화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 개선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닝아웃의 개념이 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닝아웃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닝아웃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사례를 크게 네 가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일본 제품들을 사지 않습니다, 뭐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온라인상의 적극적인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서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20대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닝아웃을 적극적으로 SNS에 표현을 했다, 그런 대표 사례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 회사에서 화장품 공병 회수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공병을 회수해서 이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이거를 예술 작품에 활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보호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착한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브랜드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매우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과거에 CEO가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케팅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폐플라스틱이나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섬유를 뽑아서 이거를 의류 제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을 직접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업사이클링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대체육입니다. 고기 많이 좋아하실 텐데 실제 고기를 먹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햄버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서 패티를 대체육으로 이렇게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또 광고에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미닝아웃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런 미닝아웃 사례가 있을 텐데 저는 크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미닝아웃 사례가 실제 기업의 PT 면접이나 주제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닝아웃의 정의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미닝아웃을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기획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닝아웃의 성공 사례 혹은 실패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시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긴 시간 동안 미닝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MZ세대가 주축으로 됨으로 인해서 미닝아웃에 대한 이슈가 점점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잘 알고 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면접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현명하게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